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현장에 계셨던 참사의 당사자인 김초롱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시 현장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참사 이후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좀 겪으셨을 건데 네. 그 심리 치유 과정, 네. 본인이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과정을 인터넷 커뮤니티 이제 글을 계속 쓰시다가 네. 그걸 이번에 이제 책으로 좀 출판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애초에 그 본인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전화 상담을 심리 상담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 그 전화 상담에서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감정이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원래 글을 쓰시고 방송을 하시던 분이니까 이 감정 전체를 글로 써서 그 일기처럼 남겨봐라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일종의 치료 과정으로.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비공개로 쓰셔도 되고 공개로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묶어서 책으로 이번에 출판을 하신 건데 네, 제목이 네. 보니까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네네. 제목은 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일단 실제로 참사 초기에 전화 상담하면서 제가 심리 상담 선생님께 전화로 자꾸 선생님께서 생존자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로 보면은 참사 생존자가 맞으니까. 네, 근데 네. 그 말이 처음엔 되게 듣기가 싫었었어요. 왜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몸이 다치지 않았고 예. 일단 그리고 저는 사실 참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 20분 그 사이에 물론 심한 압박감도 있었고 발이 네. 둥둥 떠가지고 숨을 못 쉬던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벗어난 이후에는 일단 현장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놀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도 그 이태원 골목에서 그 정도의 참사가 일어난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참사 네. 현장 그리고 참사 현장에 골목에 바로 있었고 그리고 대피를 바로 옆 가게에서 했었고 옆 가게에서도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2-3시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사를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 자체를 징그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자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생존자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듣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막 스스로를 되게 자책하고 막 미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이거는 사회적 참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우리 모두가 생존자인 거다. 너무 그렇게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큰 치료의 문을 열어주셨던 거여서 실제로 제가 생존자인가요? 라고 말했던 게 이제 큰 의미여서 이제 제목이 됐고 실제로 연재 글의 첫 제목이기도 했어요. 이 문장이. 그 얘기는 그 참사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그래야 네. 그 상황이 완전히 극복이 된다. 이런 의미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사가 아니다라고 억지로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고요. 네. 그게 참사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솔직히 말하면 한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인생에 참사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해. 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글에 보면은 우리 참사 이후에 초롱 씨가 겪은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던데 네. 어떤 상황들이 가장 초롱 씨를 힘들게 하던가요? 일단 머리랑 몸이 따로 노는 상황이 사실 제일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손톱이랑 발톱이 가장 많이 길어 있었는데 머리로는 이걸 잘라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자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못 자르겠어요. 왜 이게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트라우마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네. 모르겠다. 나중에 누워 있을래. 약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 이제 손발에 너무 땀이 많이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났는데 뒤로 넘어졌거든요. 네. 처음엔 그때 그래서 내가 집안에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정신과 선생님이랑 치료를 할 때 그게 과각성 반응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명을 듣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 사실을 그때 당시에 모르셨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태원에서 계셨다가 다행히 살아오신 그걸 사실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께는 최소화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걱정하실까봐. 네, 또 전화가 일단 부모님이랑 안 됐었는데 그때 전화기가 안 터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 괜찮아라고 딱 건조하게만 말하고 1년을 그렇게 담백하게 보내고 이번에 책이 나오고 예. 제가 이제 언론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부모님은 뭐 딸이 기자간담회 한다니까 이제 구경을 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 인지를 하시고 좀 그 많이 정도로 힘들었던 거를. 예.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많이 놀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리 상담 종료하신 거죠? 네, 심리 상담은 올해 5월 초에 종료했습니다. 심리 상담 종료는 선생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초롱 씨가? 이거 완벽하게 내가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다. 네. 라고 선생님도 판단하시고 초롱 씨도 느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거잖아요.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은 이제 트라우마 치료는 극복이 됐다라고 그 말씀해 주셨고 심리 상담은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 건데 제가 심리 상담은 20회기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처음에 결정했던 20회기가 끝나서 이제 그거를 종료를 한 거예요. 원래 원하면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때 종료를 했어요. 이제 무기한으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독립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럼 본인이 결정하실 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네. 심리 상담 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손에 땀이 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나고 라는 맞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일단 계기로 삼으신 거죠? 그때 신체적으로 반응이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잠도 잘 잤고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런 거에서 해방이 되었고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일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던 무렵이 이제 봄 이럴 때여서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심리 상담도 20회기까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종료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심리 상담 종료와 동시에 이제 우울증이 다시 찾아와서 동시에 다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초롱 씨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아주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아니 뭐 놀러 나갔다가 참사당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 몰직한 일부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뭐랄까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어떤 점들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예를 들면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사회를 돌아보려고 하는 뭔가 문화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일단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게 거길 왜 갔어 또는 그러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모든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는 문화가 없으니 약간 그런 것들의 이제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날의 참사 이후에 이태원 다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자주 갔어요. 그래요? 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열흘 만에 일단 바로 다시 갔고요. 그게 일단 심리 치료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권유해 주셨어요. 오히려 네네네. 개인적으로 저를 판단하셨을 때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애도를 제대로 못했던
했던 것에 대한 자책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가서 그거를 극복하는 게 맞다는 취지셨나 보다. 네, 그게 저한테 맞다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열흘 만에 일단 가기 시작했고 예. 그때 이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방문해서 기도하고 편지 써오고 그리고 100일 추모제도 갔다 오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갔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일단 뭐 그 이태원 상인분들 이제 가게에서 소비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 네. 이태원 상권이 다 죽어서 네네네. 많은 어떤 경제적 손실도 말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그럼요. 네. 그게 있을 수 있으니 네네네. 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네.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1주년인데 올해의 이태원 거리는 어땠으면 하세요? 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추모의 방식을 우리 사회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라고 불리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참사와 이태원 지역은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태원이란 지역이 잘못해서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죄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할로윈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늘 그렇듯 그걸 즐기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권도 다시 활성화되고. 그럼요. 근데 대신 그만큼 사람이 많은 만큼 이제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거지 예.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상권 가게가 문 닫는 형식으로 추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롱 씨 최근에 했던 다른 인터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우리 서로 조금만 더 다정해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는데 그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타인의 고통에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타인의 고통에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좀 더 세상이 살만할 것 같다. 뭐 이런 네.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곧 1주년인데 네. 일주기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네. 아,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였던 김초롱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